어제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 여부를 결론을 냈대. 그러니까 알려진 바로는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표절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고, 그래가지고 김건희한테 표절이니 여기 이의 신청하세요라고 보냈답니다. 그 보낸 거를 김건희는 지금 두 번째 미수치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죠. 안 그러니까 받는다는 거죠. 표절 결과가 나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닌데 정황상, 그러니까 그 김건희가 수치하지 않으면 표절로 확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표절 결과를 통보했다고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저거예요. 저게 표절률이 50%가 넘어요. 저 저게 빨간색 어떻게 50%예요? 99%구만. 그 중에 일부가 저렇게 거의 가장 심한 똑같고 거. 54%가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저 빨간색 쳐진 게 다 표절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 더 볼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50%가 넘는 표절인데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조민식 케이스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박사라고 지랄 연명을 했잖아요. 숙명여대 석사 논문이 취소가 되면 예. 그 다음 박사학위 다 취소해요. 아, 그러면 이제 그 고졸되는 거예요? 김건희 고졸되는 건가? 아니, 석사 전에 대졸원이라는 건 있는데 저번에 숙명여대 민주동호회 분들 저번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나와서 인터뷰할 때 그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 이게 논문으로 표절이 확정되면 김건희 나머지 학위는 다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네, 무효가 된다. 김건희가 지금 본인은 서울대 경영학 석사를 예. 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경원이랑 동문이라고 우기잖아요. 동문 예. 진짜 심각한 본인 진짜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는지. 박사학위를 먼저 따는 경우는 없잖아. 그래서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깜빵이 있을 아니, 건데 뭐 무슨 상관이 근데 지금 있습니까? 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의미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어이가 깜빵이 없어. 있을 건데 박사학위가 있으나 없으나 무슨 아니, 상관이 그러니까 잠깐만. 그런 식으로 논리를 확 띄어가면 안 되고. 네. 김건희라고 하는 자가 지금 저런 논문 하나가 대한민국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네. 속이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베끼고 조작을 해도 대통령 부인까지 돼 있잖아요. 심지어 경호처에도 자기 측근을 꽂아요. 그게 계엄령까지 온 거라고. 아니 근데 이게 숙대는 총장까지 바꿔가면서 이거 한 거잖아. 이거 하겠다고 했던 사람을 뽑았던 거고 그때도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걸고 약속으로 걸고 나온 사람조차 이걸 하기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는 다방면에서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김건희 편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가짜 인생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내란이 워낙 커서 김건희가 약간 관심에서 좀 비껴나 있지만 김건희가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겠지만 이것 말고 박사학위 논문 이거 우리 생활방송에 많이 보여드렸죠. 예. 글씨. 앞에 저 글씨가 똑같이 앞에 박사학위 논문은 또 한 사람이 쓴 글씨인데 나중에 김건희 글씨랑 거의 똑같은 걸로 판명이 됐고요. 다른 사람 논문은 저렇게 교수들 이름이 자기 손으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조작이야. 저렇게 치면 글자뿐만이 아니라 도장도 그냥 막 파서 찍어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뭐 그저게 진짜 도장인지 아닌지도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논문 쓰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엄청 깐깐하게 쓰게 되었잖아요. 어느 시점부터 말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논문에 그 심사를 한 사람들을 저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거는 네. 저거는 김건희도 아직 밝히지도 않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자, 속보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제3자 추천으로 바꿔서 최우선 재발의하겠다 지금. 며칠 안 걸립니다. 문구만 몇 개 바꾸면 돼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은 워낙 급한 거예요. 내란 특검. 자, 어쨌든 거기다가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갖고 명태균 게이트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게 다 중론이지 않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터지면 아주 죽는다 이런 느낌. 그런 상황에
명태균 여론조작, 박형준, 홍준표까지 뻗쳤나.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박형준은 그런 목소리가 별로 없긴 한데 홍준표 같은 경우는 아주 극렬하게 이재명 대표를 지금 말도 안 되는 걸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홍준표가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으니까 홍준표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부산이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형준이 그 서울시 부산시장으로 취임한 이후로 전횡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진하던 사업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뭐 사업 추진 주체를 바꾸기 위해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게 다 일시에 뒤집어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박형준이 이제 힘 빠졌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혜경 씨가 한 말인데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부산시장 선거 때 박형준을 위해서 비공표 여론조사 7번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준표는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 명태균을 알고 지냈고 2020년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때부터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때까지 비공표 여론조사 20번, 20차례.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박형준, 홍준표만 거론되고 있지만 아까 보셨던 그 시도 국민의힘 이런 있다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극렬하게 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생각하고 홍준표부터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 사진 보시면은 앞에서 말했던 박형준이나 홍준표나 그리고 오세훈까지 저 안에 사람들이 다 서로 알고 엮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계속 알려드렸던 것처럼 김한정이 얼마를 스폰하고 명태균한테 김한정은 오세훈의 스폰서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맨 앞에서 지금 그 술잔 들고 있는 최모 씨라고 나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홍준표 측근이자 그 조은희 의원을 통해서 서초구에 구의원 공천 받았지만 탈락했고, 그리고 홍준표의 아들과 친구고 홍준표가 굉장히 아끼는 아이다라는 사람까지 저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서로도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이라는 거죠. 자, 국민의힘 끝났어요. 버틴다고 그래서 저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윤석열 관저에 갔던 그 국회의원들이 명태균 게이트 연루자가 대충 이렇게 이름만 거론돼도 반이 넘어요. 거기다가 이제 건진 리스트까지 포함하면은 진짜 폭발력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45명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게 윤석열의 문제라기보다는 김건희 문제가 윤석열보다 더 커 보이거든요. 미친놈 하나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를 좀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던 버릇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같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믿을 건 극우 유튜버들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그 김건희는 어디 뭐 하나 이제 물그릇 한 장 떠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겠죠. 마지막까지 자기 주술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정해놓은 날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날짜를 어떻게든 넘기려고 뭐 최선의 뭐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날짜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재판 언제 나가겠다라고 날짜가 나오는 것들이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들이 저렇게 버틴다고 그래서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하는 범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좋네요.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결국엔 윤석열은 체포되고 구속되고 결국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김건희 마찬가지죠. 이 이야기는 최상목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김건희는 남편과 함께 결국에는 순장됩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가장 명쾌한 팩트체크 한번 모시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